네, 뉴욕 이슈 핵심 포인트 이항영의 월가에 대해서 확인하시죠.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사이트 좀 이색적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함께 보시죠. 트럼프 골든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관련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골든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라고 저희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관련 주식들 어떤 것들이 있나 궁금증 많이 좀 댓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트폴리오에 좀 담을 만한가요? 앞으로 좀 기대감을 좀 반영해서? 네, 이제 그 골든돔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부터 얘기 많이 나왔고요. 네. 선거 당선 이후에도 많이 얘기했고 어저께 이제 드디어 또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하면서 자신의 임기죠. 2019년 초까지 이걸 이제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대단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실이 어느 정도 될지 지금 꿈 같은 얘기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4조 원 엄청난 규모죠. 그 달러로 보면 1,750억 달러 쏟아붓겠다는 얘기인데요. 쉽게 해서 러시아, 중국, 심지어 북한에서의 뭐 엄청난 미사일 공격 이런 거를 이제 지상이면 지상, 해상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이제 요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아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의 소위 그 돔 있지 않습니까? 아이언돔이 효과 이런 것들 많이 보신 분 계실 텐데 그거에 미국판, 뭐 또 확장판을 이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및 일정은 잠시 말씀드렸고요. 과연 이런 것들이 우주 항공 방위 산업 전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 상당히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를 특정 분야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전반적인 방위 산업 및 우주 개발까지 간다 그러면 상당히 커질 수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주식하면 빅테크 위주로 한번 보고 계시지만 주요 섹터나 이런 쪽에서 보면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는 섹터가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주항공 방위산업 섹터가 꾸준하게 사상 최고가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유틸리티가 자칫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너무 한쪽에만 집중하시고 좀 다른 여러 가지를 같이 보시면 좋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것은 가장 핵심은 말씀드렸다시피 우주에서 직접 우주 궤도에서 감시해서 거기서 요격하겠다는 그런 꿈 같은 예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제 너무 기술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월가에서 주목하는 수혜 기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월가 전체적인 시각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알텍스, 노스럽 그루먼, 로키드 마틴, L3 해리스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역시 가장 유명한 것은 로키드 마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CEO는 이거를 자기가 시작 방안을 발표하면 언제든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크고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다음은 L3 해리스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이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요. JP모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든돔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수혜가 핵심적인 기업 중에 하나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겠고요. 특히 주요 시설이 그 미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딱 맞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노스럽 그루먼도 대표적인 방위 산업 주식이 되겠는데요. 연간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중 하나면서 회사 측에서 반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통합 전투 시스템이가 있는데 그거와 연관이 되면 찰떡궁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럽 그루먼은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 역시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로키드 마틴과 함께 그 트럼프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해서 언급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알텍스입니다. 레이션 테크놀로지라고 불리고 정확하게 RTX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통합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 적절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잘한 것도 몇 개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많은 분들 지금 직접 이 회사를 익숙하고 아시는 분들은 개별 종목 하셔도 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앞서도 사상 최고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ETF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세계에서 이런 방위 산업이나 우주 관련해서 가장 큰 기업이 제가 봤을 때는 ETF가 ITA라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블랙락에서 하는 우주항공 방위 산업이 바로 이 ETF가 되겠고요. 네. 이거보다 약간 자잘한 것들, 약간 적자 기업도 있지만 성장성이 있는 많은 것들이 포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ARKX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미래셋에서는 글로벌 X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그것도 있고 이거는 아크에서 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뿐만이 있겠고 또 그 예를 들어 오늘 아마 주요 우리나라 뉴스에서 가장 크게 지금 속보로 처리되는 것 하나가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뭐 일부 감축해서 딴 데로 배치한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트럼프 일기 때도 많이 나갔던 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군의 전 배치를 제로 뭐 확 이거 여기다 한다는 얘기 하거든요. 네. 결국 뭐가 나오겠습니까? 무기 구입의 압박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트럼프 일기의 특징이 보면 초반 1, 2년에 우주항공 방위산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유럽 마찬가지 미국의 그런 방위산업에 대한 수요. 이번에 중동 순방에서도 보여줬잖아요. 방위산업에 대한 세일즈 이런 마케팅. 제가 봤을 때 우주항공 방위산업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한번 보실만하다 해서 오늘 특별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실제로도 미국 증시 안에서 우주항공, 이 방위산업 쪽은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프로젝트 예산 일정 살펴봤는데 미국 중심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좀 딱 맞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다양화 전략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 오늘 주요하게 봐야 하는 이슈들 오늘 헤드라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네요. 함께 보시죠. 승승장구 높은 주가입니다. 어디까지? 예,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종가 나타냈는데요. 오늘 주가가 두 자릿수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더 낙관적인데요. 네, 이거는 어저께 이제 저희 속보로 처리해드렸고요. 예. 그 주초부터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 실적이 있다면 딱 스노플레이크 딱 하나만 보시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저께 예상 수준보다 높은 그리고 가이던스도 상당히 좋게 발표한 것까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방송을 진행할 때 속보로 전해드렸을 때 시간의 주가가 6, 7% 정도 올라가는 남짓이었는데요. 네. 오늘 정기적인 1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냐는 것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매출과 이익의 추이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오늘은 이제 매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소위 100만 달러 이상의 고객, 기업 고객들이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데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연평균 67%씩 고객 베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림이 되겠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매출의 고객 수입니다. 고객 수가 연평균 67%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스노플레이크는 세상에 뭔가 떠다니는 수많은 데이터를 정형화해서 합리적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하는 대표적인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그런 것에 다들 집중적으로 모아져 있고 그것들을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스노플레이크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 거시 경제적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관세랑 전혀 상관없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것들이 되겠고요. 결국은 AI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비용을 좀 합리적으로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이 할 때 딱 맞아 떨어지는 기업 중에 하나가 스노플레이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월가의 투자 의견은 어저께 발표하자마자 최소 15곳이나 목표 주가를 다 줄 상향시켰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지난 14분기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던 3월 이후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 집중적인 시각, 긍정적 시각을 기대했었고 이번에 기대 이상이 더 나왔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엄청나게 좀 올라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실적 시즌의 특징적인 것이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서비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당히 긍정적 실적을 발표했고 가이던스를 대부분 철회하거나 줄이는 그런 와중에 대부분 가이던스를 최소한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리는 기업까지 나온 것이 바로 이 섹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스노플레이크가 되겠고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서비스나우도 비슷한 흐름이 되겠고요. 독일 기업인 SAP도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먼데이닷컴 이거 다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하드웨어 하면 대표적인 것이 엔비디아가 되겠고 소프트웨어는 이런 것 플러스 팔란티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소프트웨어 보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익숙하지 않을 수 있죠. 서비스나 뭐 하는 회사인지 먼데이닷컴 뭐 하는 회사인지 SAP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는 초등생도 다 아는 심지어 유치원 애들 다 아는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그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 하반기 별로 재미가 없어서 네. 저기 뭐 돈 되겠냐 했는데 딱 그림 보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셔야 되냐면 작년 있죠? 작년 7월 있죠? 준이니까 7월 이후에 지금 사상체 효과에 바짝 다가서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안 보이는데 그 전에 7월이 사상체 효과였거든요. 사상체 효과 대비 고점이 2.5%밖에 안 남았고요. 지금 가격보다 $10만 올라면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매그7 주식에서 가장 먼저 사상 최고가 돌파가 기대되고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 가장 많이 떨어진 그 매그7은 지금 대표적인 게 테슬라죠. 테슬라가 고점 대비 30% 떨어져 있고 많은 분들이 테슬라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이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계좌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주식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저 작년 하반기부터 자주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이런 ETF로 모아는 것이 IGV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의 그런 대표적인 것들 많이 나왔기 때문에 IGV 여러분 관심 갖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스낵브레이크와 관련한 또 ETF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 시간 스낵브레이크 실적 나온 부분 전해드리고 시간 외에 급등한 부분이 정규장에서 더 상승폭을 뛰어오르게 하면서 이쪽 참 유망하고 투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종목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시죠. 비트코인 초강세 기대감.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연일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약 한 달 반 만에 50% 상승했는데, 자, 장중에 11만 1,000달러 돌파. 이게 지금 실감이 안 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이제 2억을 돌파할까?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뭐 12만 달러 돌파하는 것도 이제 뭐 시간 문제겠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가격 자체에 대한 전망은 뭐 제가 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여하튼 지금 이런 추세가 보면 왜 이런 갑자기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금이 오늘 약간 쉬었지만 금이 다시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금과 비트코인이 올라간 쪽 한쪽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상대적으로 저쪽 그 미국 달러에 대한 것에 대한 약간의 회의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좀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가 약해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보면 원화 가치가 약간 좀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1,370원, 80원까지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달러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다 보니 그 반대편에 있는 소위 비트코인과 금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늘도 11만 1,000달러를 넘었으면서 한국 돈은 뭐 1억 5천이다 뭐 얘기 나오고 일부에서 이제 13만 달러까지는 뭐 바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각자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비트코인의 상대적으로 쭉쭉쭉 올라가면서 그에 관련된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보면 항상 채굴과 관련된 주식이 등등등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봤을 때 미국에서 이번에 로젠블렛에서 선정한 주식이 3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어떤 것인지 그냥 소개만 하는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요. 마라홀딩스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이런 미국 주식 하셨던 분들이 익숙한 주식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15달러 정도 되겠고 대표적인 비트코인 채굴을 통한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라홀딩스가 있겠고요. 테라울프라는 건 상당히 아주 저가 주식인데요. 이거는 비트코인과 채굴과 운용해서 특히 하이브리드 비트코인이라고 미국에서는 통칭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체결할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이것을 보면 친환경 에너지를 자기네들 추구한다. 그러면서 그냥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미국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하이브리드를 강조합니다. 이 계산할 때. 근데 주가는 워낙 저가주니까 그런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다음은 이제 거래소에서 대표적인 것이 코인베이스죠. 코인베이스가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고 얼마 전에 S&P 500에 편입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는 와중에 코인베이스도 지금은 오늘도 주가가 좀 올라가는 5%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런 채굴과 관련된 눈도 있고 거래소도 관련된 거 있고 이런 약간 플러스에서 하나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하는 뭐 블락이라든가 몇 가지 주식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들이 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왜 비트코인이 지금 움직이고 금이 올라가고 그런 와중에 달러의 움직임이 있고 달러의 움직이는 것은 결국 채권에 대한 움직임, 금리 부문짐이 그리고 미국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리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지만 오늘도 보시면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감세안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 강조하는데 공화당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오늘도 겨우 하원에서 통과되고 그래서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져 있지만 그런 감세안이 확대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미국에서 재정적 흑자가 커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불확실성 시기에 금도 필요하고 달러도 필요하고 비트코인도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이 있다라는 정도 어느 한쪽의 방향성에 쫓지 마시고 다양한 관점에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더 맞는 설명이 아닌가 싶네요. 왜 비트코인이 오르냐 참 잘 봐야 되겠네요. 예, 미국 국채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고 이제 비트코인이 오히려 안전자산이 아니냐?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같이 복합적으로 보자라는 부분이네요. 자,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매력적인 기술주를 골라라. 네, 몇 가지 매력적인 기술주가 선택하기에 무르익었다라면서 종목을 콕 집었습니다. 네, ERC의 수석 투자 전략과 딱 세 종목을 집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테슬라가 들어있어. 테슬라가요? 네, 예, 테슬라가 오늘 그 유럽에서 BYD에 네. 좀 밀렸다는 소식이 그리고 나오는데. 뭐 일론 머스크는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들의 표현을 보면 정신산만하게 지금 일을 안 하고 지금 워싱턴에 가서 이런 것을 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돌아와서 이제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주가는 좀 반등을 좀 최소한 좀 최근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것은 로보택시도 좋고 다 좋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자동차가 잘 팔려야 된다는 것이 핵심 요인이라고 먼저 좀 보셔야 되겠고요. 이 에바 에도스란 분은 핵심적인 것이 테슬라가 그냥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그런 기본적으로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결국은 테슬라는 결국은 전기 자동차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로보택시 그리고 오늘도 보면 새로운 그런 그 로봇을 보여줬지만 결국 로봇 이런 환경에서 대표적인 거기다가 이제 AI까지 들어가서 최고의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를 여전히 지금 전기 기술 광의 기술주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에바 에도스가 하고 있다라는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앱 로빈입니다. 앱 로빈은 최근 한 달 다 역시 57%가 급등했는데 앱 로빈은 우려의 목소리가 꽤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앱 로빈은 흔히 얘기해서 공매도 세력이 한 두세 군데가 붙어갖고 이거 지금 형편없는 회사라고 했고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예상을 상회했고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앱 로빈에 대해서는 약간 좀 경계감을 두는 게 맞겠고요. 조금 성장선 해보시는 분은 좀 스타드해 보시면서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정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이 공매도 세력에 두세 군데가 붙어있고 레포트를 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약간 어렵다 그러면 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뭐 토스 같은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결국은 대표적인 온라인 기반, 모바일 기반 소위 증권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딱 우리나라의 토스에서 여러분들 젊으신들 많이 하잖아요. 예. 바로 로빈후드 같은 거가 미국의 그런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도 이제 주가가 이제 사상 최고까지 다시 근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들은 우리나라 증권사와 달리 미국은 증권사 이런 거에서 주식뿐만 아니라 여기서 가상화폐 거래도 다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좋아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젊은 층이 MZ들일수록 거래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호재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앱로빈, 로빈후드 이렇게 세 가지를 봐야 되는 이유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